첫 번째 자료, 이번 4분기 배당입니다. 오늘 새벽 공식 홈페이지에 4분기 배당금이 올라왔습니다. 0.74달러, 저번 분기, 작년 분기보다 모두 오른 값입니다. 그동안의 배당 내역에서 이제 가장 우측에 새로운 값이 추가됐고요. 문제없이 잘 오르는 모습입니다. TTM, 직전 12개월 합계로 봐도 잘 오르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일도 꽤 자주 있었죠. 분기별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이번 4분기, 여기서도 특이점은 없습니다. 성장폭이 크진 않지만 꾸준히 잘 오르고 있죠. 방금 봤던 분기별 값을 YOY 성장률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성장률입니다. 하락하던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잘 올랐고요. 2분기도 비슷하게 잘 올랐습니다. 올해 2분기엔 약간 하락했었죠. 다음은 3분기고요. 이번 4분기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도 특이점은 없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5.5% 올랐죠. 이제 연도별 배당 내역입니다. 여기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오르고 있고요. YOY 성장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최저 7%에서 최대 20%를 기록해왔는데 이번 연도별 성장률은 3.7%로 슈드 런칭 이후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슈드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과도 비교해봐야겠죠? 2012년부터 분기별 배당 내역입니다. 아쉽게도 스파이는 아직 4분기 배당이 안 나왔죠?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스파이의 값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생겨난 갭은 쉽게 메워지기 어렵겠죠? 다음은 연도별 배당 성장률입니다. 2018년까진 비슷, 그 이후로 크게 벌어지다가 올해 3분기까지의 결과를 보면 동일한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슈드 4분기 배당이 먼저 발표되면서 일단 슈드는 3.7%로 마무리 지었고요. 스파이의 경우 4분기 배당이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땐 3% 배당 성장을 기록하게 되고요. 작년 대비 5%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스파이의 배당 성장률이 슈드를 뛰어넘습니다.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 3월 리밸런싱을 통해 최근 바뀐 생태계에 적응한 종목을 다시 한번 선별하면서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자료, 다른 배당 성장 ETF와의 비교입니다. 이전 9월 영상 때는 슈드 배당일의 타이밍이 맞아서 몇 개의 배당 성장 ETF와 함께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직 동일 카테고리에서 배당이 나온 게 하나도 없죠. 이 부분은 이번 달 중순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배당 흐름에 대한 상세 분석입니다. 분기별 배당 내역이고요. 최근 2년간의 배당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슈드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섹터별로 쪼개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총 배당금에서는 금융과 IT가 크게 감소한 추세이고 필수 소비재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만 보면 착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섹터별 비중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가 흐름뿐만 아니라 실제 리밸런싱을 통해 비중이 조절되죠. 이 자료를 함께 보면 특히 금융과 IT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밸런싱이 있죠. 따라서 이걸 보다 정확히 측정하려면 비중 단위당 실제 배당에 기여한 값을 측정하면 됩니다. 혼자서 딱 1인분 했냐, 0.5인분 했냐, 일당백 했냐를 보는 거죠. 이쪽에 튀어나온 건 원자재 섹터고요. 이건 6월, 9월 배당 때 다뤄봤죠. 상대적으로 부진한 섹터를 보면 필수 소비재, 금융 섹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각 섹터가 차지한 비중만큼 결과를 내주지 못했다는 말이죠. 반면 두 개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모두 상승했고 특히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돋보였죠. 실제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섹터별 대표 기업입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버라이즌입니다. 크진 않지만 꾸준히 잘 오르죠. 다음은 자유소비재입니다. 홈디포, 10년간 4배 이상 올랐죠. 그에 비해 포드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슈드에 여러 팩터가 있죠. 그중 5년 배당 증가율로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슈드 종목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다른 지표들이 좋아서인지 아직은 슈드 보유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소비재, 코카콜라입니다. 잘 오르죠? 펩시코, 사실상 코카콜라와 거의 똑같습니다. 켈라노바,
예전 이름 켈로그죠.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인데 이번에 배당 컷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안 쓰는 게 ETF 투자의 장점이죠. 계속 잘 해나가면 남을 거고 아니면 퇴출되겠죠. 다음은 에너지 섹터, 쉐브론입니다. 여기도 잘 오르죠. 이오지 리소시스, 여긴 배당이 참 소란스럽죠. 5년 배당 증가율 팩터를 통해 종목에 포함되었겠지만 아마 이런 기업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금융섹터, 블랙스톤입니다. 저희 같은 배당 성장 투자자가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죠. 하지만 슈드 로직이 알아서 잘 할 겁니다. 또 다른 금융섹터, 올스테이트입니다. 여긴 아주 잘 오르죠. 다음은 헬스케어, 화이자입니다. 꾸준히 잘 오릅니다. 다음은 산업섹터, UPS입니다.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배당은 잘 오르고 있죠. 다음은 3M입니다. 배당 킹에 속하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 꽤 부진한 모습이죠. 역시나 이렇게 배당 성장은 물론 다른 팩터들까지 좋지 않다면 아마 슈드에 남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은 IT 섹터, 반도체 회사 TI입니다. 잘 오르죠. 그리고 마지막 시스코까지. 섹터별로 배당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여러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벌써 종목 비중 50%가 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올해는 조금 부진하죠.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퀀트 ETF, 스마트 ETF들의 특징이 매년 혹은 분기별로 로직에 맞게 종목을 다시 선정한다는 거죠. 생태계에 적응한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고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계속 걸러냅니다. 이렇게 배당 성장 잘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팩터를 바탕으로 미래, 적어도 내년 1년 동안 더 잘할 기업들을 뽑습니다. 그에 따라 대부분 좋은 성과를 내주지만 이처럼 일부 기업은 바뀐 생태계에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이때 슈드의 경우 매년 3월 이런 종목들은 제거하고 계속 잘하는 종목에 또는 새롭게 잘하는 종목들을 합쳐서 꾸준히 그 성과를 이어가죠. 최근 고금리와 함께 여러 사건 사고들로 또 생태계가 바뀐다면 이처럼 약간의 시차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시장 이상의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슈드만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 슈드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합을 통해 노란 선처럼 안정적인 배당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종목별로 더 강한 시기, 약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만 있다면 분산 투자를 통해 파란색 선을 목표로 하는 게 좋겠죠. 퀀트를 베이스로 하는 ETF가 많은 만큼 더 발전된 로직으로 개발되는 신규 ETF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 이번에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습니다. 6월 배당 때나 9월 배당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마법의 뿅망치는 아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무조건 항상 좋을 순 없죠. 평균적으로 8에서 12%, 못해도 스파이 혹은 기타 배당 성장 ETF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딱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장기 투자했을 때 상위 5%, 10%는 여전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좋거나 나쁠 확률이 더 낮죠. 시장의 평균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시기별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올해의 결과 또한 그런 작은 변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좋은 자세가 있다면 현재 1순위를 두고 꾸준히 후보군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시더라도 1년에 2번, 10번씩은 번뇌에 빠질 겁니다. 올해더 영구, 동적 자산 배분에도 예외는 없죠. 저라면 그렇게 번뇌에 빠질 시간에 슈드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배당 성장 전략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배당으로 은퇴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는 곳이 있죠. 배당 투자자 모임 카페에서 좋은 의견들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